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의 흔적은 광주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일빌딩엔 헬기 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개관하는 걸 앞두고 있는 전일빌딩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이름이 전일빌딩 245로 바뀌는 거죠? 네, 전일빌딩 10층입니다. 입구에서부터 5.18 당시 헬기의 모습과 당시 자료 영상이 벽면에 펼쳐집니다. 전일빌딩의 새 명칭은 전일빌딩 245인데 5.18 당시 총탄 자국이 245개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추가 조사에서 25개가 더 발견됐습니다. 건물이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4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다음 주 문을 엽니다. 네, 그럼 헬기 사격을 보여주는 총탄 자국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까? 네, 전일빌딩은 5.18 당시 쫓기던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입니다. 지난 2017년 국과수의 조사로 헬기 사격의 총탄 자국이 발견됐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기둥 뒤편에 무수히 많은 총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에도 총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조사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리꽂힌 탄흔이 많이 나왔습니다. 헬기 사격이 아니고선 이 같은 탄흔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면서요? 네, 이 뒷문으로 들어가면 당시의 모습을 재구성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제 오른편으로 총이 거치된 헬기 모형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광주 시내를 축소해 만든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재현한 겁니다. 또 5월 18일부터 발생한 일들을 시간대별로 구성하고 당시의 참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한 공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일빌딩 245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세 단장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광주 도심과 5.18을 상징하는 건물인데요. 장소성과 역사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과 연장선상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 갤러리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직 구성을 마치고 출범 넉 달 만인 오는 11일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날 구체적인 조사 방향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발포 명령 등 헌정 파괴 행위와 행방 불명, 암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저 아래 불이 켜진 건물이 옛 전남도청인데요. 5.18 마지막 항쟁지입니다. 조사위가 지난 40년 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이 와중에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을 했습니다. 항의하는 5.18 단체의 회원들과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소리칩니다. 집회 전사자유 보장해! 광주의 5.18 기념재단 앞 모습입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몰려와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집회를 신청했지만 광주시가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견 도중 5.18 유공자에게 폭도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를 참다 못한 5.18 재단 회원과 설전이 벌어집니다. 양측의 충돌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도서 공개를 요구 중입니다.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너도 족간에 네 부모 연지와 처자식 이러봐. 거기가 40년 지나봐. 이 가슴에 아직도 그대로 멈춰 있어. 5.18 유공자 명단은 현행법상 비공개입니다. 4.19 유공자와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심사해 선정합니다. 오늘 광주에 온 유튜버들은 5.18 40주기를 맞아 오는 16일과 17일 광주 금남로를 찾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18 단체도 더 이상은 가만 있지 않겠다고 밝혀 또 한 번 충돌이 우려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